학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지적 의미의 두 가지 종류인 내포 함축과 지시 연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 두 시간에 걸쳐서 비인 지시, 비인 내포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내포와 지시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제가 여기 부제에 쓴 것 같이 첫째는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내포와 지시는 반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intention determines extension 또는 connotation determines denotation. 이건 앞 두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앞 영상에서 용어의 진정한 의미란 내포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내포의 의미를 그냥 용어의 의미다 이렇게 하고 지시의 의미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지시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란 내포의 의미고 이 내포의 의미를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찾으면 그게 지시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그러면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야옹하고 일자로 걷고 털이 뽀송뽀송하고 뭐 그런 동물이죠. 그럼 지시의 의미는 지금 방금 묘사한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동물을 찾아서 나열하면 그게 지시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포의 의미가 어떠한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 지시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Intention determines extension. 그럼 이게 절대적인 룰이냐?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이 되는 예외가 없는 그런 룰이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이 좀 많아집니다.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용어의 비인 내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어떤 용어에 비인 내포가 존재를 한다면 즉 내포의 의미가 없고 지시만 있는 그런 용어가 존재한다면 이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는 공식이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지시를 결정합니까? 그죠?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을 기반으로 뭐를 지시할까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절대적인 공식이다. 절대적인 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이에 반대를 합니다. 어떤 용어는 내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에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이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의 경우 지시적 의미는 있지만 내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지는 않지만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옆집 사는 아이 이름이 김순돌인데 순돌아 이렇게 하면 이 순돌이란 말이 지시하는 의미는 확실히 있잖아요. 실제 순돌이를 지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순돌이라는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가 뭔가 이게 찾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 찾기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내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내포의 의미는 없고 지시의 의미만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 이 공식은 고유명사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룰은 예외가 있는 거고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내포의 의미가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내포의 의미가 없는 용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유명사의 경우에 내포의 의미가 뭐냐? 이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요 위를 누르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고유명사도 지시와 내포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의 신분을 상징한다. 그게 바로 이 고유명사의 내포의 의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의 명명의 인과관계의 체인, 바로 그것이 고유명사의 내포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에 두 가지가 다 이상하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언어의 내포적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일단 처음에 이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의 신분을 상징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순돌아 그러면 순돌이라는 말은 옆집 사는 순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돌이라는 말의 내포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순돌이. 하지만 요 두 번째 이름의 명명의 인과관계 체인
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 패트릭 헐리 이분의 견해인데요. 순돌이 이 말은 순돌이란 이름을 부모님이 처음 지어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따라 나오는 사건인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순돌아 하고 부른 사건. 그리고 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일렬의 명명과 관련된 사건들을 연결하는 모든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의 체인, 이게 체인 사슬이죠. 그것이 바로 이 순돌이란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다. 만약에 이 인과관계의 체인이 끊겼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돌이를 순돌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포가 지시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 두 번째 견해가 좀 시리어스하고 sophisticated한 설명이죠. 내가 순돌이를 순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순돌이 부모님, 그리고 순돌이 자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순돌이라고 불러왔으니까 지금 내가 순돌이를 순돌이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순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중단이 됐다면 그 아이는 순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됐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순돌이로 부르고 있지 않겠죠. 예,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자 여기 세 번째 이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명의 인과관계의 체인이 당연히 존재를 하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이름의 내포적 의미가 되냐는 겁니다. 그냥 명명의 인과관계의 체인이지. 순돌이 부모님이 순돌이를 순돌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순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내 이름은 순돌이구나 3살 때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내 이름은 순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게 됐잖아요. 이렇게 명명의 인과관계의 체인이 있는 거는 당연하죠. 맞는데 이게 왜 순돌이라는 이름이 내포하는 의미라고 봐야 되냐 이겁니다. 그냥 명명의 인과관계의 체인이지.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철학자들의 그룹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굳이 끼워 맞춰서 왜 이거를 이름의 내포적 의미라고 부르냐. 언어의 내포적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 다 모든 용어는 내포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성으로 찾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내포적 의미는 무조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내포가 지시를 결정한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이 룰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고유명사의 경우에도.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포와 지시는 반비례한다. 영어로 intention and extension are disproportionately related. 좀 풀어서 말하자면 내포의 의미의 범위가 커질 때 지시의 의미의 범위는 작아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포의 의미의 범위가 작아질 때 지시의 의미의 범위는 커진다. 영어로 when intention increases, extension decreases and vice versa. 제가 예를 여기 써놨는데요. 식물이라는 용어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내포 지시 이렇게 썼죠. 이 식물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지시적 의미, 지시의 대상은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집합이죠. 그러면 내포는 이 식물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생물계의 두 갈래, 동물과 식물 그 가운데 하나로서 대체적으로 이동성이 없고 체제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경과 감각이 없고 셀룰로스를 포함한 세포벽과 세포막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포하는 의미죠. 식물에. 그러면 식물에 과일, 채소, 꽃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거기서 과일만 보겠습니다. 그럼 과일이 지시하는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과일의 집합이죠. 그러면 과일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것은 뭐냐? 내포하는 것은 요겁니다.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서 대체적으로 이동력이 없고 체제가 비교적 간단하여 신경과 감각이 없고 셀룰로스를 포함한 세포벽과 세포막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 중에 채소와 다르게 씨를 통해서 열매를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대개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나며 대부분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특징. 이것이 과일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시의 의미를 더 좁혀보죠. 과일 중에 오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렌지는 지시하는 의미가 존재하는 모든 오렌지의 집합이죠. 그러면 내포하는 의미는 무언가?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로서 대체적으로 이동력이 없고 체제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경과 감각이 없고 셀룰로스를 포함한 세포벽과 세포막에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 중 채소와 다르게 씨를 통해서 열매를 생산한 나무 구조로 되어 있는 대개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나며 대부분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생산하는 종 중에서 가죽질의 기름기를 하면 껍질과 안쪽에 즙이 많고 달고 신 과육으로 이루어진 특징. 요게 오렌지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범위를 좁혀서 지시의 범위를 좁히면 지시의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블러드 오렌지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내포는 여기서 더 길어집니다. 예, 제가 힘들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 그럼 아까 오렌지까지 했죠? 근데 오렌지에서 하나가 더 더해지죠. 이 오렌지의 특징에서 그 중에 즙 색깔이 피와 같이 빨갛다는 게 특징.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집합 안에 멤버가 줄어들수록, 즉 지시의 의미가 좁혀질수록 내포의 의미에서는 더 자세한 레벨로 그 특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지시의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면 내포의 의미의 범위는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들죠. 이 공식이, 이 룰이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냐. 네, 답은 이 룰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예외가 있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룰, general rule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다음에 예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엘프. 첫 번째는 엘프, 두 번째는 파란 눈을 가진 엘프, 세 번째는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한 엘프, 네 번째는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하고 아주 뚱뚱한 엘프. 네. 지시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엘프 그러면 엘프가 지시하는 거는 모든 엘프죠. 엘프면 돼요. 근데 파란 눈을 가진 엘프는 엘프 중에서 파란 눈을 가진 모든 엘프의 집합이죠.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한 엘프는 집합의 멤버가 더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하고 아주 뚱뚱한 엘프, 이거는 더 집합의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럼 내포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내포의 의미는 엘프보다는 파란 눈을 가진 엘프가 내포의 의미가 더 길어지는 거고,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한 엘프가 더 길어지고, 파란 눈을 가지고 코가 뾰족하고 아주 뚱뚱한 엘프가 내포의 의미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이 엘프의 집합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엘프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멤버가 빈 지시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시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내포의 의미가 확장이 될 때 지시의 의미가 축소된다. 이 룰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빈 지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포와 지시가 반비례한다. 이 룰은 절대적인 룰이 아니다. 일반적인 룰이다. 제너럴한 룰이다. 이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